세 번째 임신했을 때는 출산보다 훨씬 이르게 병원에 오기로 결정했어요. 첫 두 아이를 잃은 건 병원에 제때 오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여기선 병원에 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전에 출산할 때 병원이 가까운 곳에 있었다면 내 아이들이 오늘 살아있을지도 모르죠. 니아푸알 조크. 니아푸알은 국경 없는 의사의 보트 앰뷸런스를 통해 병원에 오기로 결정했다. 올랑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에 살기 때문이다. 국경 없는 의사에는 니아푸알과 같은 산모들이 의료보건에 접근하게 하기 위해 보트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가 니아푸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첫 들은 생각은 아이를 잃었다라는 말에서부터 이미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저도 두 아이의 엄마인지라 아이를 잃는다는 게 감히 상상이 되지 않거든요. 니아푸알처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가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아이를 잃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감히 상상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딛고 셋째 아이를 마주하게 되었을 텐데 이 보트에 타고 가는 마음은 어땠을까? 이번엔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까?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을 텐데 보트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다고 하니 저도 같이 안심이 되는 마음이 같이 들었습니다. 제가 니아푸알에게 보내고 싶은 메시지는요. 저는 당신이 겪었을 두려움과 공포 혹은 슬픔을 다 아마 헤아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셋째 아이를 드디어 만났다는 것에 너무나 축하드리고 그 모든 어려운 여정을 이겨내고 도착했다는 것에 존경을 보냅니다. 그래서 니아푸알과 같은 남수단의 모든 여성들에게 출산이 좀 두렵고 공포스럽거나 슬픔이 아니라 생명의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안전하고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설레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령의 그림자 속에서 우리를 지지해주지 않는 세상의 그림자 속에서 팔레스타인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전에는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가스레인지에서 요리를 했는데 이제는 불을 지펴서 요리를 하고 플라스틱 그릇에 담아 설거지를 하고 커다란 통 안에 들어가 몸을 씻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이에요. 정상적인 삶은 아니죠. 하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상적인 삶은 아니라는 게 어떤 건지 상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특히 하난이 제일 마지막에 정상적인 삶은 아니죠 이렇게 딱 말을 했는데 이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무겁게 다가오고 또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난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면 당신의 삶을 제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당신의 이야기가 여기까지 닿았다는 건 그래도 하나님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는 불을 직접 피우지 않아도 되고 또 큰 통에서 씻는 게 아니라 따뜻하고 안전한 집 안에서 씻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오기를 바랄게요. 언젠가는 안전하고 존엄 있는 삶을 당신이 되찾을 수 있도록 늘 응원하고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집에 폭탄 2발이 떨어졌어요. 집안은 온통 연기로 가득 찼죠. 밖으로 뛰쳐나가다 구덩이에 빠져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 강아지 헤라가 돌아와 옷깃을 물어 잡아당겼고 저를 물고 핥아서 정신을 차리게 했어요. 눈을 떴을 때 제가 살아있는 걸 보고 얼마나 기뻐하던지요. 리우보프 체르니아코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이 4년 차에 접어들면서 전투가 격화하고 있으며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최전선 인근 지역사회는 의료 서비스에 거의 또는 전혀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대피를 위한 도로는 빈번히 공격의 표적이 되고 마을은 폐허로 변하고 민간인 사상자는 2025년 들어 급격히 증가했다. 제가 이 이야기에 가장 눈이 갔던 이유는 이 사진 때문인데요. 저도 반려견을 되게 오래 키웠어요.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를 처음 읽었을 때 가장 이렇게 눈에 선명하게 장면 하나하나가 다 그려졌다고 해야 할까요?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리우보프 씨와 헤라가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을지 감히 다 헤아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피난처에서나마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강인함에 깊은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제가 리우보프 씨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리우보프 씨, 당신이 겪은 일은 너무도 가혹했고 누구에게나 큰 상처로 남을 그런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남아서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신의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서 수많은 여성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날 피난처가 아닌 안전하고 따뜻한 집에서 헤라와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실 수 있기를 여기 멀리 한국에서나마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다. 러쉬루 출신인 15세 소녀 데니사는 몇 달 전 무장단체가 북키브로 진격하는 가운데 가족과 함께 고마로 피난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무장한 남성들이 그들의 집에 침입했다. 그들은 군복을 입고 있었고 우리 물건을 훔치러 왔어요. 저는 아버지, 남자 형제들, 여동생과 함께 있었어요. 그 남성들은 우리 가족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명령하고 저를 강간했어요. 데니사의 모친은 성폭력 생존자인 데니사를 국경 없는 의사회가 무상치료를 제공하는 보건센터로 데려갔다. 데니사의 이야기에서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말이 가장 가슴에 남았습니다. 특히 그렇게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어야 했던 부분에서 참 가슴이 아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니사의 이야기가 지금 이 세상에 전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데니사에게 전하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는요. 데니사, 당신이 겪은 일 중 그 무엇도 당신의 잘못은 없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아야 하고 보호받아야 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이 앞으로 두려움이 아닌 배움과 꿈 그리고 일상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멀리서나마 당신이 더 안전한 곳에서 회복하고 성장하고 자신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소말리아는 연이은 강우 부진과 치솟는 물가, 인도적 재원의 대폭 삭감으로 인해 심각한 보건 및 영양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25년 11월 소말리아 연방정부는 가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가뭄은 생계 기반을 파괴해 수많은 가족을 집에서 내몰았고 이들은 물과 위생시설이 접근이 극히 제한된 과밀한 실향민 캠프로 피신하고 있다. 염소와 양이 모두 죽었어요. 물 한 통에 4달러나 해서 깨끗한 물을 살 수 없고 아이들은 염분이 많은 물을 마셔 병에 걸립니다. 굶주린 상태에서는 약국에서 산 약도 소용이 없습니다. 라흐마 바시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물과 음식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매일의 선택과 고민이라는 것이 정말 크게 느껴졌어요.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버텨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무거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흐마에게 이 상황이 얼마나 버겁고 막막하게 느껴질지는 제가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당신이 가족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버텨내고 있다는 사실은 진심으로 존중하고 기억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시고 굶주림이 아니라 배움과 건강으로 하루를 채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멀리 있지만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 진심으로 응원할게요.